예, 제가 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이 한 33%는 있다. 자, 이 부분이 마지막까지 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너지면 거의 문 정권은 끝이 난다. 근데 한간에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하듯이 문의 지지율이 10%대다. 한 자릿수다. 안 그러면 20% 수준이다. 이런 내용들은 옳지 않다. 그래서 항상 과소평가하다가 선거를 치르게 되면 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라는 이야기가 설명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경 보수의 기대와는 달리 문이 무너지는 부분에서는 결국 경제적인 부분에서 무언가가 분노가 자극되어져야 무너질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다른 방법, 어떤 폭로에 의해서 아니면 친북 성향에 의해서, 친중에 의해서 이런 이념적 한란나 단순 비리 폭로에 의해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적 문제에 의해서 무너져 갈 때, 그때 비리 폭로가 되면 심상찮은 상황으로 내리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 문의 지지율이 LH 사태로 저 난리인데 지난주까지는 40%가 잘 무너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물론 갤럽 조사는 38%가 나왔죠. 그런데 리얼미터 YTN 조사에서 3월 2주차 지지율이 37.7이 나왔고 부정이 57.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이 최근 4주간 41.3, 40.6, 41.8, 40.1 이랬는데 5주 만에 30%대가 무너졌는데 LH 악재가 추락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역적으로는 지금 보선이 있는 서울에서 5.8%가 하락해서 문의 지지율이 32.6%밖에 안 됩니다. 호남에서도 5.2% 하락했고요. 자, 그래서 이 서울의 지지율 하락이 아주 핵심적이고 연령대로는 20대에서 9.1%가 하락해서 26.4%를 기록했습니다. 30대에서는 1.2%가 올라갔고요. 40대에서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조사가 지금 나왔는데요.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P&R 리서치라는 업체에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2개 회사가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문이 잘 못한다가 총 합쳐서 61.7%,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잘하는 편이다라는 것은 지지는 합쳐서 3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리얼메타 지지보다는 지금 문에 대한 지지가 2.7%가 낮고 부정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한 4% 정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아마 이 35%가 나왔다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결과이렇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중도층, 무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지지율에서 보면 민주당은 26.8%를 기록했고요. 정당 지지율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30.3%로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3.5%나 낮고 국민의당 안철수당은 8.2, 열린민주당은 7.1을 기록했고 정의당은 4.9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LH공사 직원 2명이 자살을 하고 또 변창흠이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퇴를 수습하고 가라고 하고 그리고 온갖 형태의 투기 이야기들이 속출해서 나오고 정부가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고작 7명이 추가되었다. 14,500명. 그리고 정부 고위 공직자 중에서도 투기한 자가 나왔다. 자, 정부 고위 공직자 중에 차관급에서 나온 자는 제가 잘 아는 옛날에 저하고 같이 일을 하던 친구입니다. 그때도 제가 가는 길에 죄를 뿌리며
배신을 하더니 언젠가 비서관을 꿰차고 저도 몰랐어요. 정부의 차관으로 있다가. 그런데 이제 이 차관이 부결을 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세길 함부로 좋다고 자기 주변을 정리 안 하고 다니다가는 쓴맛을 보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국민들의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하면 이 정권이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보궐선거는 안철수 오세훈이가 분열되어서 3자 대결이 되지 않고는 거의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3자 대결로 분열되기를 바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망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머니투데이 조사에 보면 지금 오세훈, 박영선하고의 대결에서 46.2, 36.1이고 안철수 46.7, 34.8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누가 서울시장으로 적합하다고 보느냐 하니까 박영선이 33, 오세훈이 32.5, 안철수가 그 밑에 한참 쳐져서 27.9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TV조선과 이 공동 여론조사를 한데 보면 또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자, 아까 머니투데이에서는 약간 안철수가 양자 대결에서 앞섰고 적합도에서는 한 5% 이상 이제 오세훈이가 앞섰는데 조선일보의 가상 대결에서는 박영선이가 지금 34.2, 오세훈이가 46.5가 나왔습니다. 박영선이는 대체로 어떤 조사를 해도 35, 6%대, 그리고 상대 후보는 46%대가 나옵니다. 안철수하고 집어넣으니까 박영선은 33.8, 안철수는 45.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격차가 오세훈이가 더 컸다. 지금 이런 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가 부분에서 적합도에서 오세훈이가 머니투데이에서도 적합도에서 앞섰는데 3자 서울시장 적합도에서 앞섰는데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에서는 오세훈이가 36.8, 안철수가 31.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야권 단일 후보에서는 오세훈이가 34.5, 안철수가 30.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합도와 경쟁력 두 군데서 다 오세훈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은 서울에서 아마 집이 없는 사람이 서울에서만 따지면 한 55%쯤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서울 시민 34%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빵점이다. 이렇게 조선일보, TV조선 공동 여론조사에서 지금 LH 사태에 대한 여론을 묻는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LH 사건이 문 정권의 실체를 드러내고 본질을 까발려 버린 겁니다. 사람은요, 정치 이념이나 가치 이런 데 대해서는 둔감하고 이 자신의 이 삶과 관련되는 경제, 돈,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경제와 공정이 돈과 연결될 때는 말할 수 없이 민감하다는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빵점을 준 응답자가 3명 중에 1명, 34%였다는 겁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이 결국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서 지금 제가 이 좌파들 패거리의 총 합계가 한 33% 된다 했죠. 그런데 조선일보 조사에서 박영선이 지지율이 34.2, 33.8이 나와요. 머니투데이에서 박영선이 지지율이 34.8, 36.1, 후보 적합도 33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 자기들 패거리 숫자만 남고 나머지 중도 무당층에서의 이 문가리 패거리 지지율은 싹 다 빠져버린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 보면요, 이 100점 만점의 평균이 29점인데, 그러니까 30점이 안 되는 거예요.
빵점이 34.1, 1에서 49, 즉 50점 미만이 31.2, 50점이 14.9, 51에서 99가 17.4. 이거는 이제 집값 올라서 돈 좀 번 사람이겠죠. 100점이라는 사람이 1.2. 어디 가도 뭐 저거들 패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죠. 또 정부의 LH 사태 규명 및 수사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가 67.3,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26.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은 문갈이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평가가 20, 30대에서 7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친여 성향이 강한 40대도 57.6%가 잘못한다 했고요. 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부의 대응을 긍정평가가 55.9가 찬성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92.5%라. 그래서 3자 가상 대결에서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LH 사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58.1이었지만 오세훈을 지지하는 자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89.5, 안철수 쪽을 지지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게 83.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정권이 이 선거가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권의 이 서울시장 선거는 현 상황대로라면 잘 안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은 안철수와 오세훈이 단일화되지 말고 둘이가 따로따로 출발해서 선거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 그거 하나만 기대고 있는데요. 자, 둘이가 안철수가 단일화하자고 설쳤으니까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철수는 실체가 문 정권의 앞잡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해명해야 될 겁니다. 빨리 단일화하세요.